그러니까 김진영입니다. 오늘부터 경우의 수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경우의 수를 막 엄청 장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야. 그냥 단순하게 하여튼 수업 내용을 여러분 30분 정도 기대하고 짤막짤막하게 경우의 수를 수업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하여튼 경우의 수가 뭔지에 대해서 1강이 오리엔테이션이고 중요한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내가 이제 나머지 강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어떤 지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로 내가 경우의 수를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믿고 잘 따라와 보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첫 번째 오늘은 하여튼 이게 경우의 수 확률 통계잖아. 이게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무엇이다 라고 쌤이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이 첫 강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쌤은 경우의 수가 뭐냐 이러면 이거는 사칙 연산이야. 이거는 진짜 확실하더라. 경우의 수가 뭐라고? 사칙 연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경우의 수가 결국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오늘 1강은 경우의 수가 왜 사칙 연산인지,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고 언제 나누고 언제 빼기를 하는지에 대한 수업을 할 거야. 그럼 쌤은 하여튼 첫 번째 중요한 오늘 강의는 1번인데 경우의 수를 내가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사칙 연산을 수업할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를 수업을 하다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뭔가 카운트를 해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등장하는 게 기호가 있다라고, 경우의 수에서. 그러니까 이 기호가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경우의 수의 단원에 등장하는 수학적인 기호가 6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학문으로서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학문으로서 경우의 수를 도구를 이용해 보는 거지. 그게 이제 기호로서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경우의 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경우의 수는 다 유형화시키는 거야. 야,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생각해본다.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하여튼 이 유형화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문제풀이 수업이겠지. 문제풀이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시중에 있는 어려운 문제부터 쉬운 문제까지 다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참고로 쌤 수업하는데 웬만하면 그 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강의하는 것만 잘 보고 받아 적으면 돼.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는 쌤이 서브 노트로서 프린트물을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강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게. 이거 잘 지워지지 않네. 하여튼 오늘부터 강의가 시작을 했어요. 많이 미흡한 것도 알고 한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쌤이 강의를 녹화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그러면 경우의 수가 사칙 연산인데, 그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이런 용어가 있단 말이야. 뭐라는? 합의 법칙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는 거지. 이게 뭐냐 이러면 경우의 수에서는 이게 더하기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교과서에 보면 곱의 법칙 이렇게 나와 있더라. 곱의 법칙이 뭐냐 이러면 이게 이제 사칙 연산에서 곱하기를 뜻하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하다 보면 이거 참 이렇게 법칙을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사칙 연산이니까 뺄셈 법칙이라고 하자고. 언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빼는지. 그 다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우의 수를 나눗셈 법칙이 있다라고. 경우의 수를 나눗셈 법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시험 쳐보면 기억이 날 거야. 괜히 내가 구했던 답에다가 왠지 2를 곱해야지 답이 나오고 그런데 틀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언제 이 나눗셈에 대해서 하여튼 오늘 이 경우의 수에서 사칙 연산 잘 해봐. 그러면 교과서에서 보면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을 뭐라고 얘기하겠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사건이 뭐한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가 하면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이 내가 뭔가 이제 카운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기준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희가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가 뭐냐 이런 거야. 짝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러는 거지. 돼야 한다. 되겠지. 그러면 짝수라는 건 너희 기본적으로
아, 마지막 1의 자리가 0, 2, 4, 6, 8 이렇게 짝수가 올 때가 짝수지. 근데 마지막에 0이 올 때하고 2가 올 때하고 4가 올 때하고 6이 올 때하고 8이 올 때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가 0일 때, 1의 자리 숫자가 2일 때, 1의 자리 숫자가 4일 때, 6일 때, 8일 때 이렇게 경우의 수를 기준을 잡아서 나누어 보는 거지. 그게 경우의 수에서는 합의 법칙이야. 어떻게 보면 수능에서 내가 제일 경우의 수가 의미 있는 문제라는 것은 이 합의 법칙이 제일 중요해. 내가 어떻게 더하기에 대한 기준을 잡을 것인지 그게 내가 봐서는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해.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봐서는. 너희 어려운 문제일수록 뭐에 대한 생각? 기준에 대한 생각. 참고로 이 문제는 쌤이 나중에 고배 법칙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런 문제를 풀어볼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해 안 되면 어떡해? 하여튼 필기할 건 없어요. 그럼 경우의 수에서 내가 이제 합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고배 법칙이 뭐냐 이러면 교과서는 이래야 되더라고. 어떤 사건이 뭐 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곱하기를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 그리고 설명이 되어 있기를 이런 거 있잖아. 길찾기 문제. 이렇게 길이 있대. 길이 있는데 여기가 A래. 여기가 B래. 그 다음 마지막 충청역이? 여기는 임해역인데 임해역이 아니고 C래.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아, 일단은 다 나열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해서 D에 오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세 가지니까 A에서 B까지 갔다가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되니까 세 가지지. 근데 또 여기를 선택해도 되니까 이렇게 선택해도 D에 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러니까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너희 나열해 보면 전부 다 몇 가지인 거야? 6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맨날 이렇게 헤아리기에는 문제가 길어지면 귀찮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를 어떻게 선택하는 거야?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가지가 있지. 근데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지? 3가지가 있는 거지. 2 곱하기 3이라고 얘기해서 합의, 돌았지. 고배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 재미없지? 이게 앞에 있는 사람도 상당히 부담돼요. 이거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의를 녹화해서 찍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이게 중간에 뭔가 내가 봐서는 이게 녹화가 잘못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는 거야. 봐봐. 경우의 수에서 언제 곱했는가 하면 이 길을 선택해도 D에 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요걸 선택해도 D에 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가지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선택을 하더라도 D에 오는 경우의 수에 변화가 없을 때 곱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진 않지만 어떤 길을 선택했는데 4가지. 이 길 선택했는데 3가지를. 그러면 우리가 2 곱하기 3을 하진 않는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이제 이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 경우의 수의 사칙 연산을 딱 설명하고 나서 첫 번째 등장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잘 안 지워져서 떼겠습니다. 참 이게 어색하네. 어색한데. 어색해. 그래도 이 수업은 그래도 선생님이 수업하는 애들이 이 수업을 듣는 거니까 좀 받아주세요.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못생겼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듣다 보면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강의가. 자뻑인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대. 이 문제가 딱 나오고 나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다는 거야. 이런 문제 기억나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4가지 이하의 색을 칠한대. 그러니까 4가지까지 칠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붙는 거지. 그러니까 이웃한 변을 이웃했으면 이때는 반드시 다른 색을 칠해야 된대. 그러니까 A하고 B는 변을 이웃했을 거 아니야. 좀 더러운데. 그럼 다른 색 칠해야 된대. 근데 참고로 B하고 C는 꼭지점을 이웃해 있지 변을 이웃하진 않기 때문에 같은 색 칠해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 4가지 이하의 색을 칠해서 여기를 구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러는 거야. 그럼 잘 봐. 애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카운트 하겠다라고 하면 경우의 수에 발생이 되는 거지.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가 있어. 나한테 그래파스 몇 가지 있으니까. 4가지 있잖아. 나는 여기 2가지고. 그럼 A에 색칠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딱 있는 거야.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A에 4가지 그래파스 중에 한 개를 딱 칠하지. 그러면 B는 A하고 변을 이웃했잖아. 그럼 B는 A에 칠한 색을 빼야 되겠지. 그럼 4가지 중에서 한 개 빼니까 몇 가지야? 3가지잖아?
그래서 A에 4가지면 B에는 3가지. 이거 무조건 맞아요. 봐봐. 그렇게 애들이 이게 매력적인 오답을 해. 애들이 여기에서 봐봐. 어떻게 사고를 잘못하는가 하면 오답이 뭐냐 이러면 그럼 이제 또 애들이 C에 칠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C는 A하고 변을 이웃했지. 그럼 당연히 A하고 색이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에 칠한 색을 제외하고 A에 칠한 색을 제외하고 몇 가지를 칠할 수 있는 거야? 3가지 칠할 수 있지.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D에 딱 보는 거야. 아, 요놈. 마지막. 스마일. B하고도 변을 이웃하고 C하고도 변을 이웃하니까 B하고 C에 칠한 색을 제외하고 칠한다라고 해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잘못됐어요. 쌤이 얘기했지.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돼. 곱하기는 뭐지?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뭐 할 때? 같을 때 뭘 해야 돼? 곱하기를 해야 되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게 잠시 스탑이 되나? 스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플레이. 오케이. 이게 왜 오답인지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A에 칠하는 거는 4가지 맞아요. 그럼 B도 3가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A에 칠한 거고, 이게 B에 칠한 거고, 이게 C에 칠한 건데, 여기서 잘못됐어요. 봐봐. C는 A하고 색이 다르면 되니까 3가지는 맞지. 근데 공교롭게 요 C 있잖아? 요 놈을 잘 관찰해봐. 내가 C는 A하고 색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색이 뭐 A, B, C, D 4가지가 있다라고 해봐. 근데 A에다 A가 칠해져 있대. 근데 만약에 B는 A하고 다니까 B를 칠했대. 그럼 C에 칠하는 거는 B, C, D 몇 가지인 건 맞아. 3가지인 건 맞지. 근데 공교롭게 C가 B하고 색이 같은 경우가 있잖아. B, B. 그러니까 요놈이 요놈하고 색이 같은 경우는 D는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지. 근데 C에 칠한 색이 B하고도 다르고 C하고 D인 거. 그러니까 A하고 다르고 B하고 다른 게 C하고 D잖아. 그때는 어떻게 돼? 요놈은 요놈하고도 다르고 요놈하고도 다르니까 그때는 2가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셈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어디서? 3 곱하기 2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D에 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씩 돼야 되잖아. 근데 C에 칠한 색이 B하고 색이 같은 경우는 D가 3가지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해야 되지. 그 다음 C가 B하고 색이 다른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셈법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색칠하기 문제는 할 때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C에 색을 칠하는 건 몇 가지인 건 맞아? 3가지잖아.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이렇게 합의 법칙이 뭐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B하고 C가 색이 같대. B하고 C가 색이 같은 경우는 B에 칠한 색을 그대로 칠하니까 이때는 한 가지지. 그 다음에 어떻게? B하고 C가 색이 다르대. 그러면 C라는 것은 B하고도 다르고 A하고도 다르니까 4가지 중에서 A하고 다르고 B하고 다르니까 몇 가지야? 2가지지. 이렇게 해서 토탈 몇 가지인 거야? 3가지인 거지. 그러면 이제 했어요. B하고 C가 색이 같대.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B하고 C가 색이 다르대. 요놈하고 요놈이 색이 달라. 그러면 여기는 4가지 중에서 B하고 C하고 다르니까 몇 가지? 손가락이 짧죠? 2가지잖아.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셈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까지는 불변이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근데 요 뒤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지. B하고 C가 색이 같은 경우하고 여기까지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 화면이. B하고 C가 색이 뭐한 경우 다른 경우는 아니면 B하고 C가 같은 경우는 그때 칠한 색을 그대로 칠한 한 가지에다가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고 B하고 C가 색이 다른 경우는 2가지인데 그때는 D가 2가지지. 그래서 이 답은 이렇게 여러분 계산해야 된다. 12 곱하기 3 더하기 4니까 얼마? 7이어서 얼마? 84 이렇게 돼야 되죠. 하여튼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주제가 좀 있어요. 사건이 나뉜다는 얘기야. 그때 이제 합을 하고 기준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언제 곱하기 난다고? 내가 곱하기 뭐를 했으면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늘 같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오늘 이게 시작이지만 중요해요. 되겠죠? 되죠?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러면 이렇게 하면 더하기 곱하기까지 맞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는 거 하면 빼기하고 뭐가 있겠어? 나누기 있지. 빼기. 근데 빼기는 뭐냐 이러면 얘는 당연한 게 우리가 이런 건 되어 있어요. 빼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요하다. 중복될 때. 그러니까 2번 카운트하면 당연히 한 번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이 뭔지 모르겠나? 중복될 때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게 기준이 복잡할 때. 교과서에서는 여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쌤은 그냥 기준이 복잡할 때. 라고 얘기를 할게. 기준이 복잡할 때를 빼기라고 해볼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문제 이런 거 있지.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이렇게 물었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개수가 뭐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집합에서 배웠지.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가 몇 개가 있어? 짝수니까. 10개. 이거는 돼야 되는데. 3의 배수 몇 개 있어? 3 곱하기 6이니까 6개 있지. 그렇다고 그러면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10 더하기 6이라고 얘기하는 수험생은 없지. 없잖아. 왜? 그러다 보면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 누구지?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 누구야? 6이잖아. 이 6은 2의 배수로서도 한번 카운트했지. 3의 배수로서도 카운트했지. 그러니까 이 속에는 6의 배수가 한 번, 두 번 카운트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지. 그러니까 6의 배수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놈 하나를 뭐 해준다? 빼준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뺄셈은 가르쳐보면 애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경우의 수는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되겠죠. 이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러면 기준이 복잡할 때 이런 게 이제 자주 등장해요. 생각보다는 자주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만 예를 들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눗셈은 이제 독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나눗셈은 조금 이제 좀 너희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첫 번째 뭐냐 이러면 만약에 주사위를 3번 던졌대. 주사위 3번 그 눈을 다 곱했대. 눈의 곱이 뭐래? 짝수래.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 이러는 거야. 그럼 너희 한번 생각해봐. 주사위를 몇 개를 딱 던졌으니까 그림 못 그리는데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대. 3개를 딱 던졌다는 거야. 이렇게 요놈 던지고 요놈 던지고 요놈을 던졌지. 그러면 눈의 곱이 짝수래. 그러면 우리가 곱했잖아? 그러니까 1, 2, 3 이러면 홀수잖아. 근데 2, 4, 1이면 짝수지. 또 2, 1, 3이어도 짝수지. 그럼 눈치챘어? 곱이 짝수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한 개는 뭐가 나와야 돼? 짝수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 짝수인 경우는 짝수가 몇 번 나올 때? 한 번 나오면 짝수가 될 수 있지. 그 다음 짝수가 몇 번 나와서? 2번 나와서도 짝수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짝수 몇 번 나와서? 주사위 몇 개니까? 3개니까 짝수가 3번까지 나올 수 있겠지. 이거 말이 빠르지? 말이 빠르네. 짝수 3번이지. 그럼 너희 짝수 한 번이라고 해봐. 그럼 첫 번째 주사위 짝수 나오고 나머지 아닐 때. 두 번째 짝수, 첫 번째, 세 번째 아닐 때. 복잡하잖아, 기준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짝수를 기준으로 카운트하다 보니까 여기에 짝수가 0번인 경우도 나올 거 아니야. 돼, 안 돼? 나는 이 경우의 수를 카운트하고 싶어. 근데 짝수가 0번인 거는 전부 다 뭐라는 얘기야? 홀수만 나오는 거지. 근데 이 경우의 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나? 전부 다 홀수인 거는 카운트하기 쉽지. 첫 번째 주사위에서 홀수 나오는 경우의 수가 1, 3, 5 몇 개? 3개지. 두 번째도 3개. 세 번째도 3개지. 왜 곱하기 했는지 알지? 여기에 어떤 숫자가 나와도 얘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1, 3, 5 3개 나올 수 있잖아.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같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하니까 결국에 주사위 3개 던져서 전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누어질 거 아니야. 근데 요놈을 카운트하는 것보다는 요놈하고 요놈 카운트하는 게 쉽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놈에서 이놈 빼준 게 이놈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게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주사위의 경우의 수 몇 개? 6개. 두 번째 6개. 세 번째 6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다 홀수인 거 몇 가지? 3, 3,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216에서 27을 빼면 되잖아. 이거는 선생님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에 첫 번째 선생님이 더하기, 곱하기, 빼기 3가지를 오늘 수업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요 강의를 이어서 나눗셈 법칙까지 수업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경우의 수를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